지형 작업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좀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현장 반장님 혹시 그 경력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꽤 오래됐어요. 한 30년 되시나요? 아니 바깥에서부터 하면 그 정도 되죠. 그 정도 되시고 지경 업무만 하신 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한 6, 7년? 6, 7년이요? 예. 그 주로 하시는 게 작업장 정리 정돈이죠. 네. 그리고 현장 임시시설물 설치, 관리, 해체 작업하시고요. 동절기에는 보양시설 설치 및 제거, 열풍기 유류 운반 하시고, 하절기에는 배수로 설치하고 양수 작업하시고요. 가설분전반, 가설전선 설치 및 관리하시고, 이거는 전기 쪽입니다. 이건 전기 쪽. 전기는 나중에 전기 오면 같이 이야기할게요. 자, 현장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신규 교육을 미실시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작업자분들, 우리 직원분들입니다. 현장 작업 투입 전에 신규자 교육을 이수를 좀 해주셔야 되고, 반장님, 이게 관리감독자는 여기 다 반장님입니다. 반장님은 신규 채용자로 안전교육자로 인수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신규 채용자는 작업 내용,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안전한 작업 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주셔야 되고, 작업자들은 이제 직영 작업자분들은 사고 발생 시에 응급조치 교육을 저희가 할 테니까 받아주셔야 되고, 현장에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즉시 작업자들은 반장님에게, 그리고 반장님은 저희 안전 담당자에게 말씀 좀 해주시고, 긴급한 사고 발생 시에는 119에 신고 후에 보고를 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하셔더라도 저희한테 바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허가되지 않은 자의 현장 투입은 음주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요. 근무 중에는 뭐 당연히 술 드시면 안 되고, 전날 술 드셨는데 아침에 안 깬 경우에도 현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이제 현장 못 들어오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약물 복용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 예를 들면 이제 혈압약이라든지 아니면 당뇨, 이로 드시는 분들은 저희 보건관리자에게 꼭 말씀해 주셔가지고 관리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안전표식을 저희가 현장에다 설치하는데, 요게 이해를 잘못하셔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MSDS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시거나 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태그와 락 등의 안전 표식에 대해서 교육을 좀 받아주셔야 되고, 취급하는 물질, 예를 들어서 등유라든지 경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질 안전 보건 교육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자, 개인 보호구. 현장의 모든 작업자는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각반 등 개인 보호를 착용해야 하는데, 저희 안전조끼 드릴 거예요. 이거 형광조끼를 드릴 거거든요. 형광색 조끼는 반장님 이하, 반장님하고 그 작업자분들 모두 착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형광조끼 착용하시고, 크레인 장비를 신호할 때는 붉은색 조끼 착용하시고, 호각, 무전기, 경광봉을 저희가 준비할 테니까 요거 꼭 가지고 신호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작업하시는 분, 용접 작업하시는 경우에는 용접 보안면, 호흡구, 보호구, 그리고 절단기 사용 시에는 보안경 등을 저희가 지급해 드릴 테니까 착용하도록 관리해 주세요. 작업자분들은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비 사용의 관리에 대한 교육을, 사용과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반장님께서 이거를 관리 감독해 주셔야 됩니다. 착용하는지. 현장에서 이제 자재 반입 및 정리하실 때, 뭐 화물차, 지게차, 크레인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재는 펌프, 전동하고 엔진 양수기 같은 거 사용하시고, 호스 사용하시고, 양생기구는 열풍기, 천막, 정리기구는 삽빗자루, 보호자재, 시멘트, 모래, 결속기구, 각종 기구, 루프 사용하시는데, 요거에 대해서 작업하실 때 진입도로, 이제 차량이 들어오면 진입도로 하고 하역 장소가 불량해 가지고 자재가 떨어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재 반입 전에 자재 하역 장소와 평탄하고 안전한 진입로를 좀 반장님께서 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유도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반장님께서 못 하시면 다른 분에게 저희 유도자를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재 하역 장소는 보관하는 자재 및 취급하는 근로자가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고려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재 야적장을 구획하게 되면 여기다 자재를 막 쌓아놓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작업자들 다닐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크레인 등의 하역 장비 사용 시에는 중량물 취급 계획서를 비롯한 퍼미트웍 내용을 준수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 중량물 취급 계획서는 그 시공 파트나 안전 파트에서 만들 거예요. 자재를 들어오면. 그래서 그때 어떤 내용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내용 들어가면 그 내용에 따라서 작업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게차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지게차 사용하실 때 작업자와 충돌하거나 협착할 위험이 있는데, 지게차는 자격을 갖춘 운전원이 작동돼야 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게차에다 차키를 뽑아 놓으라고 얘기할 건데, 만약에 꼽혀 있다고 하더라도 반장님이나 아무나 이렇게 올라가서 하시면 안 되고,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게차는 사용 전에 저희가 확인하고 점검을 할 거니까 그 점검된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신호수를 반드시 지게차 사용하시면 반장님이 신호를 하시거나 아니면 신호수를 배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게차에는 근로자가 들을 수 있는 후진 경보 장치를 설치할 거니까 또 삐삐 소리가 안 나면 저희한테 얘기 좀 얘기해 주시고, 지게차 하역할 때 자재가 낙할 위험이 있어서 하역 작업 시 자재가 낙할 위험이 있거나 장비가 이동하는 구간에는 통제 구역을 좀 설치해 주셔야 되고, 지게차 등의 하역 장비에는 신호수 배치해서 지정 신호수만 업무 수행토록 좀 해주시고, 평탄화가 완료된 구간에서 하역 작업을 해주시고, 여기가 좀 불량하거나 좀 꿀렁거리면 좀 하역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호수 하시는 분은 자재를 하역할 때 화물차 운전원을 포함한 타공정의 작업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같이 신호 좀 해주셔야 됩니다. 크레인 이용해서 또 자재를 양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크레인 사용한 자재 양중 시에 낙할 위험이 있으니까 하역 작업 시 자재가 낙할 위험이 있거나 장비가 운행하는 구간 내에 통제 구역을 좀 설정해 주시고, 타워 크레인 신호수는 운전원과 무전기를 좀 해주시고, 인증받은 줄거리 사용해 주시고, 유도로프를 사용하고 화물에 직접 접촉한 상황을 좀 피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무자격 신호수에 의한 신호도 위험하니까 타워크레인 이용하실 때 타워크레인 신호수 8시간 교육받는 거 아시죠? 자재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다가 추락할 위험이 있어서 자재는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로 가져가지 않아 주시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자재를 혼합해서 적재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이런 상태입니다. 자재 같은 거 이렇게 작업하시다가 이제 올라가시거나 그러면 떨어질 위험이 있고 하니까 주의해 달라는 얘기고요. 자재 가공하실 때 고속절단기, 아크용접기나 산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생인 불량 도구로 작업하다가 감전 위험이 있으니까 모든 전동공구는 현장 반입 시 안전 상태에 저희가 안전검사 해드리고 스티커 붙여드릴 테니까 그 부착된 것만 사용을 좀 해주시고, 매월 검사할 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불량한 공도구는 폐기하거나 수리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고속절단기나 이런 거 용접하고 작업하실 때 절단기 드릴 회전체 감기 위험이 있으니까 회전날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덕대를 좀 설치해 주시고, 절단한 물체는 바이스를 견고하게 고정시켜 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용접하거나 용단하실 때 비산되는 불티에 의한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불티를 발생시키는 절단기, 가스 등 사용하기 전에 화기자와 허가서 요거를 저희가 이거는 월 단위나 단위로 끊어서 작업할 테니까 그거를 좀 비치해 놓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화기작업장 인근에서 소화기를 비치하고, 요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PTW에 요 내용 넣을 테니까 요거 준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화기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장님이나 조장님이 화기 감시인 역할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불티가 발생하는 작업은 불티가 비상하지 않도록 불티 비상 방지포를 설치해야 되는데, 필요하면 안전팀에 요청을 좀 하세요. 미리 요청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기를 다루는 작업장 주변에는 종이나 목재 등 가연성 물질이나 LPG, 아세틸렌 등 가스, 휘발유나 등유 등 인화성 유류를 좀 치워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사람이 이제 그 자재를 운반하실 때 이제 근거격계 질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물 운반 시에는 2인 1조로 작업해 주시고, 길이가 긴 자재를 들어 올릴 때에는 주변을 확인해 주시고, 이동 시 안전통로를 이용해 주시고, 무리한 작업은 좀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상부에서 하부로 자재를 던지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인력 운반 외에 장비 운반 할 때 이제 짝키라든지 트럭 이런 거 해서 자재 운반할 때 자재가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트럭이나 이런 장비는 이제 물론 운전면허가 있는 분들이 하시고, 조종을 하는 분들은 좀 훈련을 시켜서 자격을 좀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물차의 진칸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람의 탑승을 엄격히 금지하는데, 이게 왜 드릴 말씀이냐면, 전에 현장에서
작업자 한 분이 여기 이제 자재를 이렇게 있는 거를 여기다가 내려놓고 이동해서 또 내려놔야 되는데, 요 분이 여기서 이걸 타고 간 거예요. 타고 가는데 이동하다가 바닥에 덜컹, 그 돌에 덜컹 하는데 요게 쏟아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 막는다고 손 댔다가 허리가 나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탑승은 엄격히 금지하니까 화물차 위에 사람이 올라가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운반하려는 자재는 운반 장비에서 탈락하거나 낙하하지 않도록, 운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견고하게 좀 결속해 주시고 과적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일하시는 곳에서 작업하실 때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추락 위험이 있어요. 이게 이런 겁니다. 이런 공간들 있죠. 이게 단부에서 작업하시거나 아니면 이 사다리에서 작업하시거나 아니면 뭐 틀비기나 비계 위에 올라가신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 작업하실 때 안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한 발판과 난간이 설치된 장소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판과 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저희가 추락 방지용 안전망 또는 생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벨트를 체결한 후에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수직 수평 계고부 또는 구조물의 끝단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추락 위험의 장소에서는 반장님께서 꼭 상주해서 감독을 좀 해주시고요. 승인된 발판, 뭐 비계, 틀비계, 우마 등 또는 안전성이 확인되어 저희가 녹색 태그를 부착시켜 드릴 건데, 거기서만 사용해서 작업을 좀 해주시고, 사다리도 거기서 이용을 좀 해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사다리로 이동하는 데 있거든요. 요 사다리 이용하실 때 사다리는 여장이 그 저기 60cm 이상 높도록 관리를 해주세요. 이게 사람이 짚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짚고 내려와야 되니까 여장이 있는 대로 해주시고, 여장이 없다면 좀 더 긴 사다리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리고 상하 동시 작업 또는 단차가 있는 곳에서 하부 작업에 작업 중에 낙하물의 위험이 있습니다. 양수 작업이다 이런 거 밑에서 작업을 할 때 상부에서 비계 작업하거나 뭐 거부지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게 밑으로 떨어져서 다칠 위험이 있는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반장님께서 작업 전에 낙하물 발생 위험 구간이나 이런 데 여부를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반장님은 작업 중에 타공정 작업자에 의해서 상하동시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은 낙하물 발생 위험 구간에 접근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상부에서 낙하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저희도 순차로 배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장비 주변에서 작업 중 협착 위험이 있는데, 지게차, 화물차, 크레인, 펌프카 등 장비와 최소 한 2m 이상 떨어지셔야 돼요. 보시면 다양한 장비가 현장에서 쓰일 겁니다. 이런 크레인 장비 사용될 거고, 이런 굴착기 또는 이제 저기 그 바우캣, 지게차, 아니면 여기 뭐 이런 협소한 곳에, 좁은 곳에 덤프트럭이나 장비를 다닐 때 여기로 무리하게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다가 협착하는 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비 주변에서는 최소한 2, 3m 정도 뛰어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고, 움직이는 차량이나 장비에 접근할 경우 레이저 포인트 등의 빛, 호각 등의 소리, 무전기나 차인벨 등 원격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 임의로 장비에 접근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절대로 차량의 뒤를 따르거나 장비에 근접하지 않하여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이거는 3m 이상의 그 거리 두는 거랑 같은 게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물체 등에 가려서 도로의 좌우 상황에 파악되지 않는 경우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에 진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동공구 사용 시 감전 위험이 있어서 승인된 전동공구와 전선 사용해 주시고, 전원선은 바닥에서 2m 이상 띄어서 작업자들이 발에 걸리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공도구 이상 유무를 좀 확인해 주시고, 임의로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직영시설물 설치 관리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활선 상태 또는 활선에 근접해서 작업 중 감전 위험, 이거는 특히 양수기 작업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활선 상태로 전동공구를 취급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밀폐 공간 작업 중에 질식 중독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물탱크, 정화조, 집수정, 뭐 피트 등 내부 작업할 때, 이때 엘리베이터 피트 등 이런 거 말씀하실 때요. 반장님께서는 내면이 막힌 공간으로 승강기나 송풍기나 배풍기를 이용한 강제환기 또는 자연환기를 통해서 공기가 순환하지 않는 장소에 작업할 때에는 작업 허가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직원한테 받으라고 할 테니까 그 현장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위에서 천막등으로 외기를 차단한 장소에서 열풍기, 기타 연료를 사용해서 가열하는 공간에 진입할 때는 저희가 복합가스 측정기 이런 거 드릴게요. 여기 이제 요렇게
열풍기로 밤새 이게 뗀 곳에 저희가 밤에는 한 4-5번 들어가실 때 저희가 여기다가 산소농도 측정기 예, 항상 그 예. 기둥에 달려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그걸 비치해 드리고 여기다가 외부에다가 농도 측정하면서 사용하는 난이 있으니까 그거 위험 작업 허가서랑 같이 둘 테니까 여기서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장님은 지하층 등 공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장소이면서 에폭시 도장 또는 유기용제 사용하는 장소, 명갈기 등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 근로자를 투입하실 때에는 환기를 통해서 산소농도를 규정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 동절기 보양할 때 아까 여기 시설물 설치 관리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유류하고 열풍기하고 둘 때 화재 위험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죠? 예, 대수수면 유류통 같은 경우는 바람이 통하는 쪽으로. 아, 예. 열풍기 일단 토출구의 반대쪽이니까 흡기구 쪽으로 쪽으로 말통을 놔두고. 유류통 보관하고 거리하고 수화기 비치. 작업 중에 제설 작업 있지 않습니까? 제설 작업하실 때 불량한 예를 들어 천막 같은 거 불량한 양중기구, 양중암 사용해서 인양암 사용. 사용이나 아니면 저희가 전에 필요하시면 목고 사용해서 사용으로 내용을 좀 넣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정리를 더 할 거고요. 요게 이제 불티 나는 것에 대한 거, 화재나 이런 거, 가스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전선유 사용할 때 감전 위험이 있는 거, 그리고 여기 유류 사용이나 이런 거 할 때 안전에 관한 사항 드릴 말씀이고, 무거운 물체 들고 다니시는 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이게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아까 넣었고요. 그리고 양수작업 이렇게 하시고 할 때 양수작업 하시는 거 이렇게 양수기 넣는 거나 아니면 이런 작업하실 때 주변이나 이런 환경들을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고 여기 이런데 위험물질 유류나 가스 이런 거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근로자분들 대기하실 때에는 정해진 구간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요 내용은 제가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내용 설명드리고 반장님께 사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